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백악관 입성으로의 한 발짝을 떼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의원 롤콜 투표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경선 경쟁자이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민주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롤콜 투표 마지막 순서인 버몬트주의 선택을 발표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을 직접 선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막으려면 반드시 클린턴 전 장관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1990년대 클린턴 후보의 내조로 대통령을 지낸 남편 빌 클린턴도 이날 든든한 외조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내를 최고의 체인지 메이커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또 어머니이자 아내, 정치인으로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강점을 열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첫 영부군으로 등극합니다. 오늘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을 맞아 한인마트가 어르신들을 찾아가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무려 7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했는데요. H마트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기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노던 166가에 위치한 KCS 경로센터. 뉴욕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오늘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을 맞아 삼계탕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의 후원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오늘 하루 준비한 삼계탕은 500인분. 경로센터를 찾은 어르신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H마트와 하림이 특별히 같이 협력을 해서 뉴욕에 계시는 우리 동포 어르신들을 모시고 특별 KCS 센터에서 500분의 이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특히 중복을 맞이해서 건강하시라고 저희들이 삼계탕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복날 삼계탕 대접을 받은 어르신들.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중복이 돼가지고 삼계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아주 오늘 중복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트 직원들까지 함께 나와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H마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 나눔 행사는 내일은 뉴저지로 자리를 옮겨 실시합니다. 뉴저지 행사는 내일 낮 12시 30분부터 뉴저지 상록회관에서 열립니다. 채널K 뉴스 제한샘입니다. 한인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각종 봉사단체도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가 비영리 기관의 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합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KCS, 민권센터 등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들은 지난 2009년 7월 9일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를 결성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지역 비영리 기관 서비스를 안내하는 디렉토리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실 우리 한인 기관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아동, 주택, 노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인회로 전화했다가 어떤 다른 기관으로 전화했다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빨리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입니다. 디렉터리는 누구나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되며 각 비영리 단체의 연락처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디렉토리 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는
뉴욕 한인 봉사단체협의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한인과 아시안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단체 19개에 총 70만 달러의 기금을 배분했습니다. 기금이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6일 맨해튼 자선단체 필란트로피에서 열린 지원금 전달식에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2016년 그랜드 파트너로 선정한 19개 단체들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총 70만 달러의 기금을 한인 아시안 단체들에 배분했습니다. 대상 단체들은 소외계층 한인과 아시안들을 위해 각종 서비스와 커뮤니티 교육, 리더십 개발과 역량 강화 등을 제공하며 수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급자족을 돕는 기관들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뉴욕 가정상담소 AWCA, 뉴욕 한인 봉사센터 패밀리터치 등이 선정됐습니다. 윤경복 한인 커뮤니티 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19개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돼 보람되고 기쁘다며 이 단체들은 소외계층 한인과 아시안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직업교육, 재무상담, ESL 수업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명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재단의 사회보조금위원회는 단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뉴욕시 세탁업소들에 대한 유해 환경 단속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관들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한인 세탁업소만 3곳, 협회는 검사를 받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맨해튼 어퍼웨스트의 한 한인 세탁업소 등에 뉴욕주 환경국 검사관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리지 않은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관의 방문을 받은 업소는 여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기기 사용 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등입니다. 협회는 라이트노, 종업원 상해보험, 최저임금 관련 뉴욕주 포스터를 제대로 붙여놓아야 하고 화학제품 목록과 사용, 폐기 날짜를 기록할 것, 또 화학제품 사용 시 뚜껑을 잘 닫아놓고 종업원의 임금 지급 기록을 꼭 보관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은 반드시 유해 쓰레기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화학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은 20만 가구의 서민 아파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5만 가구가 넘는 서민주택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서민주택 건설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빌 드블라주오 시장은 26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52,936가구의 서민주택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7,341가구는 신축 건물, 35,595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서민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은 특히 2015에서 16 회계년도에만 23,284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정부는 2024년까지 10년간 총 2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을 일정보다 앞당겨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로별로는 맨해튼에 가장 많은 서민주택이 공급됐습니다. 맨해튼에는 신축 서민주택 34,036가구와 기존 주택의 서민용 전환 13,499가구 등 총 16,935가구가 공급됐고 브루클린과 브롱스에는 각각 16,507가구와 14,78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는 각각 2,705가구와 2,000가구 확대에 그쳤습니다. 현재 시정부는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일정 비율은 서민 가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신축 및 보수 등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뉴저지 트랜짓 기차에 폭탄 위협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기차는 멈춰서고 퇴근길 승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쯤 뉴욕을 출발한 뉴저지 베이헤드 방면 노스이스트 코리도 노선 뉴저지 트랜짓 기차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이 기차 내 폭탄이 있다는 구두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차는 뉴아공항역 인근에서 운행이 긴급 중단됐고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포트 오소리티 특수경찰 등은 해당 기차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운행은 이날 오후 7시 16분쯤에야 재개됐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폭탄 위협을 가한 승객은 사우스 엠버이에 사는 29세 남성 모하메드 마후드로 확인됐고 범인은 허위 신고 및 대중교통 운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마후드는 정신 감정을 위해 뉴욕 베이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우드가 기차 안에서 아버지와 논쟁 직후 폭탄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아버지 역시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단기 렌트가 성행하면서 타운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오니아, 에즈워러, 포트리에 이어 펠팍에서도 단기 렌트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펠팍시 의회는 26일 원래 회의를 열고 에어비앤비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펠팍에 단기 렌트가 성행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소음과 무질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펠팍타운 의회가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올 가을부터는 조례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펠팍타운 인근인 레오니아와 에즈워러, 포트리에서도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주의회가 단기 렌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30일 이하로 단기 렌트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유주에게는 첫 적발 시 $1,000, 세 번째는 $7,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공공 수영장과 공원,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6일 주립 수영장과 공원, 해수욕장의 개방 시간을 2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스 비치와 로버트 모세스, 선켄 메도우의 주립 해수욕장 폐장 시간이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 15분으로 연장됩니다. 히더힐스 주립공원 역시 기존 오후 6시인 폐장 시간이 오후 8시 15분으로 연장됩니다. 또 뉴욕 시내에 위치한 켄트리 플라자와 이스트리버 주립공원의 스프링쿨러도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화씨 90도를 웃도는 뉴욕시 일원의 폭염이 28일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29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화재로 인한 대기 오염에 대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이번 산불로 산타클라리타와 엔텔러 밸리 등 인근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샌 가브리엘 지역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심장병을 비롯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국은 당분간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목재나 쓰레기 소각 등 공기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불 샌드파이어는 현재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율이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 한희정 조 소장은
체류 신분이나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정신건강과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한 독지가가 기부한 $50,000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며 서류 미비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층, 무보험자 등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상담소는 지난 2015년부터 한인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카운셀링 기금을 마련하고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간의 도전 의식은 어디까지일까요? 극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 가까이에까지 가는 번지 점프, 이를 즐기는 사람들 함께 보시죠.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시뻘건 용암은 세상을 전부 녹여버릴 듯한 기세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폭발한 칠레 비아리카 화산은 남미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 폭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분화구에선 용암이 꿈틀댑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활화산이 색다른 도전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발 2,800m 비아리카 화산 상공의 헬기가 멈추자 사람들이 밧줄 하나에 몸을 묶은 채 시뻘건 용암에 들끓는 분화구로 뛰어듭니다. When you see the lava, that's pretty freaky. Like something you consider is how close the lava is, and if you're gonna touch the lava, of course, or like if the lava is gonna like burp and singe you. 펄펄 끓는 용암의 온도는 700도에서 1200도 사이. 밧줄이 팽팽하게 펴졌을 때 용암과의 거리는 겨우 200m에 불과합니다. Everything in you is going to resist it. In spite of the resistance inside, to just let go and jump, it gives you something, it cultivates something inside you. 하지만 막상 현장을 보고 나면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활화산 번지 점프를 하고 난 뒤에는 헬기 아래 매달린 채 시속 130km의 속도를 견디며 공항까지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살벌한 관광 상품은 1인당 비용이 무려 1,850만 원에 이르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동의서까지 받습니다. But we're not throwing people in the volcano and we have all the insurance. When the volcano is active, volcano ash could shoot down the engines. So we have little window to get in it and jump. 보통 사람들은 억만금을 줘도 안 할 법한 일을 거금을 들여 목숨까지 담보로 도전하는 사람들. 두려움을 깨친 경험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데 활화산에 뛰어들겠다는 결심만으로도 이미 웬만한 두려움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아닐까요?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맨해튼 2에비뉴 전철 완공일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완공 목표일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전철역의 신호체계 테스트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각종 인스펙션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TA는 2에비뉴 전철이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복권국이 복권 당첨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복권국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권에 당첨됐으니 당첨금을 받기 위해 카드 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 이메일을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복권국은 절대로 당첨자에게 전화로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거나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복권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 퀸즈 국립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뉴욕 주상원 16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NBC 뉴스 리차드 로이 앵커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정승진 후보와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정견 발표를 하고 이어 서민주택, 공공보건, 교육, 이민자 권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이 동시 통역됩니다. 지난 25일부터 모바일 티켓 구매 MTA 이틱스로 메트로놀스 열차 할렘 노선의 모바일 티켓 구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이틱스 도입 당시에는 메트로놀스 열차의 허드슨 노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포트 워싱턴 노선에서만 모바일 승차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월 22일쯤에는 뉴헤이븐 노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나머지 노선에 대한 모바일 승차권 발매도 시작됩니다. 한편 MTA 이틱스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복을 고비로 찜통더위는 다소 수그러들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